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한민족의 시조, 단군, 고조선을 세운 이 땅의 첫 번째 임금. 그런데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단군이 교과서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 고조선이 신화라며 조롱당해왔다는 현실을. 1926년 일본 조선 총독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군을 지워라. 그를 신화로 만들고 역사의 이름을 빼앗아라. 그리고 그날 이후 단군은 없던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 외국인 여성이 이 지워진 진실을 들고 세계를 향해 외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마틸다 스톤 교수. 그녀는 일제가 숨긴 극비 문서를 찾아냈고 중국이 감춘 동북 공정의 민낯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강대국들이 100년간 은폐해온 고조선의 실체를 밝혀냅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는 사라진 왕국의 왕이었고 지워진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 거대한 거짓의 커튼이 걷힙니다.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마틸다 스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역사학과 교수죠. 동아시아 고대 문명을 연구한 지 15년이 되었어요. 그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메인홀에서 열리는 국제고대사 포럼. 세계 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모였죠. 아시아 고대 문명 세션에서 일본의 미야모토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미야모토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반도의 고조선은 실존하지 않았다고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미야모토 교수가 빔 프로젝터로 보여주는 자료들. 그는 삼국 유사에 기록된 단군 이야기를 조롱하듯 읽어내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곰이 사람이 되고 그 아들이 나라를 세웠다니. 우화일 뿐이라며 청중들과 눈을 맞추는 미야모토. 그의 표정에서 오만함이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아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알게 된 사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고조선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실체였어요. 그런데 왜 세계 학계는 이토록 무시하는 걸까요? 미야모토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어요.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제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들이 지운 겁니다. 고조선을 역사에서 지웠다고요. 의도적으로요.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야모토의 표정이 굳었어요. 다른 학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례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의 초기 연구에서는 단군과 고조선을 실존으로 인정했다는 증거들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본 역사학계의 태도가 바뀐 시점. 그 변화는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술렁임이 커졌어요. 일부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이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진실은 감춰져서는 안 된다고요. 역사는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학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대부분은 한국계 학자들이었지만 서양 학자들도 몇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오늘의 발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두려웠습니다. 학계에서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러 학자들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대부분 제 발표에 흥미를 느꼈다며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한국 학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제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일본의 기밀문서 속에 있었어요.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스탠포드로 돌아와 연구실에 앉았어요. 벽에 붙은 세계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그곳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어요.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계획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 조작 기록들, 중국의 동북공정 자료들, 그리고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고고학적 증거들을 모아야 했어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지워진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었어요. 한 민족의 뿌리를 되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본 국립도서관과 외교사료관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이 끝없이 넓었어요.
도쿄에 도착해 바로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립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사전에 연락해둔 야마다 교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다 교수는 일제식민지 시대 문서를 연구하는 양심적인 학자였어요. 그는 조용히 저를 한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야마다 교수가 꺼내온 문서들, 한참을 망설이는 듯 했어요. 이 자료들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1930년대 일제의 급비 문서였어요. 문서 제목은 조선사 편수사업 지침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엔 명확했습니다. 단군은 민족의식 자극 요소이므로 신화로 격화시킬 것, 고조선 관련 유물과 사료는 철저히 관리하고 일부는 폐기할 것,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견해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위한 전략적 계획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과거 일본 학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단군을 실존 인물로 인정한 내용이 있었어요. 메이지 시대 고고학자 도리 류조의 보고서. 그는 단군 관련 유적과 전설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고 역사적 실체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30년대에 들어서며 모든 기조가 바뀌었어요. 문서에는 조선 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시사항이 명확했습니다. 야마다 교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복사하고 디지털화했어요. 야마다 교수는 위험을 감수하고 저를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중국 자료도 확인해야 했어요. 베이징 대학의 왕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동북공정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자였어요. 2주 후 베이징에서 왕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러워했어요. 우리는 대학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왕 교수가 건넨 자료, 동북연구총서의 비공개 조항이었어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고조선 관련 연구와 언급을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고조선 영역이 현재 중국 영토와 겹친다는 점, 한민족의 역사적 영역 주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었어요. 이건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국경을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 왜곡이었어요. 진실은 권력의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로 돌아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역사 왜곡의 실체를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어요. 국제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투고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5개의 저널에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불충분한 증거와 논쟁적 주제라는 것이었어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구 결과를 공개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관심이 높아졌어요. 특히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번역본이 퍼지면서 한국 내 학계와 일반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일본과 중국 측의 반박도 거셌습니다. 저를 역사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했어요.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논쟁은 멈출 수 없었어요. 세계 각국의 독립 연구자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이제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과학적 증거요. DNA가 말해주는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유전학 연구를 위해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한스 밀러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고대 인류 DNA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어요. 밀러 박사는 제 제안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고대 동북아시아 지역의 인류 이동을 규명하는 연구였어요. 러시아의 알렉세이 교수도 합류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지역의 고대 유적에서 나온 인골 시료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서울대 김태환 교수가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출토 고대 인골 시료와 현대 한국인 DNA 데이터를 제공했어요. 국제 공동 연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1년간의 연구 계획을 세웠어요. 고대 DNA 샘플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연구 과정은 험난했어요. 중국 측에서는 만주 지역 출토 인골 시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정치적 이유였어요.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 접경 지역에서 발굴된 고대 인골 시료를 활용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주와 시베리아 한반도에서 출토된 청동기 시대 인골의 DNA가 현대 한국인과 높은 일치도를 보였어요. 특히 유전자 하플로그룹 분석 결과가 주목할 만했습니다. 고조선 시기로 추정되는 인골 DNA와 현대 한국인의 유전적 연속성이 확인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시간대별 분석이었습니다. 기원전 2300년경부터 이 지역에 동질적인 유전자 집단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이는 단군 조선의 건국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였어요. 중국 랴오닝 지역에서 발굴된 청동기 유물의 연대 측정 결과도 이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고조선의 물질 문화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어요. 우리 연구팀은 결과를 정리하여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심사 과정은 엄격했지만 마침내 논문이 게재되었어요. 과학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기존 역사관에 도전장을 던진 셈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이 지역에서 고고학적 발굴을 중단한 시점과 동북공정 개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증거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했어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문적 탐구가 제한된 사례였습니다. DNA 증거는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실제 유물과 유적이 말해주는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놀랍게도 북한 당국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평양 인근 단군능 유적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북한은 외부 연구자들의 접근을 극히 제한해왔거든요.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국제팀을 구성했어요. 러시아, 독일, 한국, 미국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가슴이 뛰었어요. 도착 후 우리는 단군능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북한 고고학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예상보다 협조적이었습니다. 단군능 주변의 고인돌 배열을 조사했어요.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천문학적 지식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고인돌의 배치가 북두칠성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고대 한민족이 정교한 천문 지식을 보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유적지에서 발견된 비문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어요. 거기에는 단군 왕조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문의 내용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했어요. 이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학자들은 추가 자료도 제공했어요. 그들이 보관해온 고조선 시대 유물들이었습니다. 청동의기와 토기, 무기류였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발견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출토된 청동의기였습니다. 그 의기에는 단군 상징으로 알려진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문양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문화권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고대 한민족의 천문 지식, 문자 체계, 왕위 승계 구조가 이 유물들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족 사회가 아닌 발달된 국가 체제였음을 시사했어요. 흥미로운 것은 북한에서 발견된 유물이 외국 학계에서 더 신뢰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이 정치적 이유로 이 유물들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이 우리의 연구를 보도했어요. 단군과 고조선이 실존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연구에 제동을 걸려는 세력도 있었어요. 스탠포드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이든 브룩스라고 소개했어요. 제이든 브룩스는 자신이 미국 국방부 전 자문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는 제 연구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연구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그 문서들 어디서 났냐고. 일본 극비 문서와 중국 동북 공정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추궁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위협이 느껴졌어요. 그는 내가 다루는 문서들이 여전히 기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했어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국가안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학문적 탐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실은 불안을 낳는다고 했어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평화에 도움이 될 리 없었어요. 제이든과의 대화는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그는 내 연구가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국제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의 고대사에 이토록 관심을 갖는지. 그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어요.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역사 논쟁은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어요. 제이든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진실을 감추는데 일조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라고요. 감춰진 역사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낳는다고 설명했어요. 제이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그도 내면에서는 진실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위험한 길을 택했다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경고인 동시에 걱정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이든이 떠난 후 연구실에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깊은 진실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미국 정부의 문서들도 조사해야 했습니다. 제이든의 방문 이후 새로운 방향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 문서들에 접근하기 위해 정보자유법을 활용했어요. 국방부, CIA, 국가안보회의의 문서들을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거절당했지만 일부는 승인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문서들이 도착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많은 부분이 검게 지워져 있었지만 중요한 정보는 남아 있었어요. 미국 정부는 고조선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어요. 그러나 그 정보는 봉인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1970년대 국가안보회의 회의록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해 한국 고대사 관련 연구를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이는 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역사 논쟁을 방지하여 동맹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였어요. 이 문서들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어떻게 한국의 고대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해왔는지 분석했어요. 논문이 출판되자 제이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분노했어요. 내가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진실이 왜 위험한지. 그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우선이라고, 진실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논쟁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현실 정치의 복잡성을 강조했고 나는 학문적 진실의 가치를 주장했어요. 그때 제가 발견한 또 다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브레너 박사의 생전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그는 CIA의 전 동아시아 분석관이었습니다. 브레너 박사는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고조선은 사라진 제국이며 그것을 숨긴 자는 강자였다고 말했어요. 이 영상은 브레너 박사의 사망 이후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증언을 남겨둔 것이었어요. 제이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침묵 속에 진실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도 단군과 고조선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세계사적 충격이었어요. 한 여성인 제가 권력과 정보의 장벽을 넘어 진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교육 현장의 변화였어요. 2024년 일본과 중국의 교과서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단군은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어요. 기자 조선만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학술지에서는 더 충격적인 주장이 발견되었어요. 단군은 요임금의 신하였다는 주장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왜곡의 극치였어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고조선은 이 기준에 따르면 완전한 독자 문명권이었어요. 문화적 독자성, 지리적 영역, 물질 문화의 연속성, 언어와 신앙 체계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세계 주요 대학의 교수들과 연합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교과서에서 지워진 역사를 복원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대학 등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동참했어요. 이는 단순한 한국 문제가 아닌 세계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내에서도 양심적인 학자들이 우리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국 정부의 역사 왜곡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는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을 형성합니다. 그곳에서 지워진 이름은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교과서 전쟁의 본질이었어요. 외국 학자인 제가 한국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앞장서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 때로는 외부의 시선이 더 객관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국제 기준으로도 고조선은 당당한 문명권이었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학문적 부정직함이었어요.
전 세계 대학과 박물관에서 고조선 특별전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워진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연구 지원을 확대했어요. 뒤늦게나마 자국의 역사를 되찾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구가 역사 수정주의라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지워진 역사를 영원히 되살리는 일. 그것은 국제적 공동 프로젝트로 구체화되어야 했어요. 스탠포드 대학 주도로 고조선 문명 국제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30개국 50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연구 대상은 만주, 한반도, 연해주 지역의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단군 조선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프로젝트 발표 당일 제이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너보다 용기가 없었다고. 그도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이든은 이제 은퇴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도 우리 프로젝트의 고문으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자료를 전해주었습니다. 브레너 박사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비디오 메시지였습니다. 브레너 박사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고.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진실을 감추는데 동참한 것을 사과했어요. 그리고 미래 세대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프로젝트 시작식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숙연함을 느꼈어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이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5년간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힘을 모아 지워진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이었어요. 첫 번째 성과는 만주 지역의 광범위한 고고학 조사였습니다. 중국 정부도 마침내 협조하기 시작했어요. 국제적 압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굴 결과는 놀라웠어요. 고조선의 영역이 예상보다 훨씬 넓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랴오닝에서 연해주까지 넓은 지역에서 동일한 문화 유적이 발견되었어요. 두 번째 해에는 유전자 연구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고대 인골 300점 이상이 분석되었어요. 결과는 이전 연구를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셋째 해에는 일본 학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역사 왜곡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세계 역사 교과서도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 출판사가 먼저 세계사 교재에 고조선을 독립된 문명권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해에는 유네스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조선 관련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북한과 한국, 중국, 러시아에 걸친 연속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종합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단군과 고조선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닌 역사적 실체로 세계 학계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역사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했어요. 공동의 역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드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고조선의 역사를 은폐한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프로젝트 마무리 기념식.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외교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지막 발표를 했어요. 5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진실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어요. 진실을 밝히는데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역사는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유산이니까요. 세계가 한국의 고대사 복원에 동참한 것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지워진 왕국이 다시 역사의 무대로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조용히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브레너 박사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감춰질 수 있지만 영원히 묻히지는 않는다고. 당신의 용기가 그것을 증명했다고.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지난 10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탠포드 포럼에서의 첫 발언, 일본과 중국에서의 조사, DNA 연구, 제이든과의 대립과 화해,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인정받은 순간까지. 이제 교과서에는 단군과 고조선이 당당히 실려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워진 역사가 아닌 온전한 역사를 배우게 되었어요. 연구실 문을 닫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다가와 질문했어요. 왜 한국의 역사에 그토록 헌신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답했습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리고 역사에서 지워진 이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것이 학자의 책임이라고 말했어요. 미국으로 건너와 한국의 역사를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때로는 외부인의 시선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인류의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죠.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고조선은 세계사 교과서에서 중요한 고대 문명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한때 신화로 치부되었던 역사가 당당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마지막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지워진 왕국, 스탠포드의 진실. 10년간의 여정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은 때로 감춰질 수 있지만 결코 영원히 지워지지는 않아요. 한국의 고대사는 이제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와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은 당당한 역사가 되었어요.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세계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역사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것을요. 제 연구는 이제 끝났지만 새로운 세대의 학자들이 이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진실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자신의 역사, 자신의 뿌리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소중한 유산이니까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의 역사를 함께 지켜나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